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앙영어. 자, 오늘은 206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관계사에 대한 내용들, 관계 대명사와 부사까지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스테이지를 또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다루는 날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 시간에 끝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수동태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 몇 가지의 사실을 공부를 하고요. 자,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도 이어서 자, 수동태 공부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공부할 순서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한 네 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는 뭐가 다른지, 조건은 뭔지, 그 다음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아이들은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삼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되는지, 이런 얘기 나눌 거고요. 마무리는 역시 퀴즈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all-in-one 팁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는데요. 수동태, 능동태 시작하기 전에 태자 빼보세요. 그럼 수동, 능동 나오죠? 먼저 수동과 능동의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에 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 확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 그래서 스스로 뭐뭐뭐를 하는 것을 능동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수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 되게 수동적이야.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당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행동 따위를 받다, 당하다, 받을 숫자예요. 네, 그래서 자, 수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알려드렸냐면요. 이 태라고 하는 단어가 붙잖아요. 자, 태라고 하는 한 음절이 딱 붙게 되면 수동, 능동과는 또 다른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수동태는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뭡니까? 동사를 be 플러스 pp의 꼴로 쓰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자, pp 안에는 이미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쟤는 pp는 과거 분사고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pp가 스스로 뭘 못 나타내죠? 시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비동사가 뭘 나타낸다? 시제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저 두 개는 사실은 비동사와 형용사 보호로 봐야 되지만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수동태 동사로 이야기한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운다. 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be 플러스 pp의 꼴을 가지고 있어야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다 수동태로 써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수동태로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동태로 안 쓰면 그걸 다 능동태라고 해요. 우리는. BPP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뭘 해서 능동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태를 부를 때 능동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BPP를 빼고 나머지를.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 예문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begin은요, 뭐뭐뭐를 시작하다 라고 하는 타동사도 되고요. 뭐뭐뭐가 시작되다 라고 하는 자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뒤쪽에 부사구가 와 있네요. 따라서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7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콘서트가 스스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의 의미는 있어요, 이 begin 안에. 그런데 be 플러스 pp로 표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능동태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은 스스로 하는 것, 수동은 당하는 것이 맞는데 태자를 붙이면 더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능동태는 어때요? BPP의 꼴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꼴 전체를 능동태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능동의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있는 예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능동태라고 하는 거는 동사의 꼴을 말하는 거구나. 동사가 의미적으로 스스로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이 아니구나. 수동태는 어때요? BPP의 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주어가 당하다의 의미를 표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능동 수동의 개념과 능동태 수동태는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하셔야겠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의 안에서는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그 나머지들은 사실은 테크니컬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능동태, 수동태하고 능동이라고 하는 개념과 수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혼돈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태라고 하는 건 분명히 동사의 꼴로 보여지는 수동의 의미예요. 능동의 의미,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능동태로 표현하는 이런 자동사들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 이제 능동태,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는데요.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수동태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시제는 누가 표시한다고요? 얘가 표시한다고요. 시제는요, 여러분들 곱하기 3이에요. 기본 시제가 있어요.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3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비동사를 뭘로 쓰면? 현재형으로 쓰면 현재가 될 거고요. 비동사를 과거로 쓰면 과거형이 될 거고요. 비동사를 미래로 쓰면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will be, pp.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세 단어라 해석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미래 뭐뭐뭐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문 가실까요? 많은 아이템들이, 자, 그래서 아이템들은 여러분들 항목들, 품목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on the shelves라고 하면요. 자, shelf죠. 자, 보통 복수형은 s를 붙여서 쓰는데 이렇게 f로 끝나는 단어는 v를 붙이고 뒤쪽에 es를 붙이니까 shelves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선반이라고 하죠. 물건 따위를 진열하는.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선반 위에 진열되어져 있어요. 현재. 이게 바로 현재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예문입니다. 진열이 되어져 있었어요. 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제가 3개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본 3시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표시할 수 있다면 진행 3시제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 날 산에 갑니다. 현재 시제예요. 어때요? 현재 시제, 동작 동사의 현재 시제는 규칙과 반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산에 갑니다 라고 하면요. 지난주에도 갔고 지지난주에도 간 거고요. 다음 주에도 갈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산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시제가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규칙과 반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정의라면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진행 시제가 나온 거예요. 진행 시제도 뭐라고요? 곱하기 3. 자,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럼 그 비동사를 뭘로 바꿔요? 진행형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자, 진행형이 뭔데요? be 플러스 ing. be의 ing는 뭐예요? being. 그러면 앞쪽에 있는 그 비동사만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is being, are being, and being 플러스 pp. 개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세 단어이긴 하지만 쫄 필요 없어요. 자, 이게 과거가 되면 were being, was being, pp. 그 다음에 이건 무려 4단어가 되네요. will be being, pp.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느껴볼까요? 우리 예문으로? 예문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요? 진열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진열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면요. 여기 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찰칵 찍으면 전시가 그냥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면 되고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데 are being displayed는 느낌이 어때요?
많은 품목들이 진열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누군가는 진열 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낌 차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얘는 어때요? 앞으로 네 단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잘 묶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will be being displayed. 전시가 되고 있는 중일 것이다. 특정한 미래 시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료 시제가 있네요. 완료 시제는 어떻습니까? 완료 시제는 당연히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완료 시제가 원래 have pp잖아요. 근데 비동사를 완료 시제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have been 되는 거죠. 그것이 현재가 되면 have been pp, has been pp, 과거가 되면 had been pp, 미래 완료가 되면 잘 보실 수는 없지만 will have been pp도 있어요, 세상에는. 자, 이것도 예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많은 아이템들이 전시가 과거에 되어져서 현재까지도 그 전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have been displayed 한번 느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many items will have been displayed. 당황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선생님 동사가 길어요? 그래 봤자 수동태고요. 시점만 미래의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3시제로 뭔가가 설명이 안 되니까 진행 3시제, 진행 3시제로 뭔가가 설명이 안 되니까 완료 3시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총 9개가 구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우리가 시제 수업을 하는 자 그런 클래스는 아니기 때문에 제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으나 일단 수동태를 시제별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아주 쉽습니다. 왜 태어났을까요? 수동태는? 능동태 주어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주어를 누군지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는. 요 예문 보세요. 누구누구가 만들지 않았다. 로마를 하루에. 누가 로마를 하루에 안 만들었는데요. 이거 밝힐 수가 없죠. 우리가 도저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동태로 쓰는 거죠. 로마가 건설되지는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능동태로 써서 주어를 밝히는 게 의사소통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fog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개죠? 안개 때문에 배송이 지연됐습니다. 라고 쓰면 그냥 무미건조한 문장인데 안개 때문에 배송을 지연시켰어. 누가요? 내가 지연시켰어.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면 내 거래처와 싸움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어를 좀 숨겨주는 것이 문장을 만드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필요 때문에 수동태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뭐하러 수동태를 쓰나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문법이 덜 복잡했을 텐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은 세상에 이렇게 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 동사나 그럼 수동태로 다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해요. 결론적으로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수동태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목적어가 의미상 뭐였죠, 여러분들?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당했어요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있는 동사여야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어때요? 자동사는 수동태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자,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하신 후에 예문으로 좀 가볼게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요. 존경하죠? 세종대왕을.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존경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 존경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킹 세종을 주어 자리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써요? PPP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거 현재로 쓰면 되는 거죠, 앞에를.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존경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자,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분리하면 이거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많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니까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주어가 아니라 부사구가 되니까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도 상관없겠다. 자, 수동태의 성립 요건 뭡니까?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자동사. 자동사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자,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동사들이 이렇게 자 5개가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되게 친숙한 그런 일형식 동사일 거예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 하면서 이런 아이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이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1, 2형식의 동사들은 애시당초부터 수동태가 안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실 적에 능동태, 수동태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happen과 같은 단어가 이렇게 수동태로 딱 적혀져 있고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딱 고르시면 돼요. 이 부분을. happen 자체가 발생되다의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동사예요. 하지만 태는 능동태로 써야 됩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타동사의 경우에만 주어가 당했어요를 BPP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납득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2시에 오늘 오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푸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3, 4, 5형식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3형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3형식 문장을 기준으로 놓고 오늘은 3형식까지만 할 건데 수동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썼던 예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자리에 능동태를 쓸 거냐, 수동태를 쓸 거냐가 시험 문제로 출제됐어요. 그럼 뭘 보고 쓸 거예요? 많은 코리안들은 존경할 수도 있고 존경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존경받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주어에 근거해서 능동을 쓸까 수동을 쓸까를 결정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자, 뭘 보고 하세요?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십시오. 뒤쪽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뒤쪽에 이렇게 부사구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없고 얘는 타동사예요. respect는. 그럼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으면 뭐란 얘기죠? 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얘가 존경받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목적어의 유무로 능동태와 수동태를 판단합니다. 자, 이 아이템은 워낙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드려봤는데요. 자, hire는 누구누구를 고용하다의 타동사입니다. 이하의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여기에다 쓰셔야 되는 것이고 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고용이 된 것이지 리가 누구누구를 고용하다의 내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 퀴즈로 좀 가볼까요? 수동태 사용 불가능한 거 뭐예요? 자동사. 자, 두 번째입니다. 3형식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거는 선택지 중에 자,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부사구. 세 번째는 3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 1형식에서 사용될 수 없는 건 뭐예요? 주어 동사의 부사니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수동태에 대한 것들 내일과 모레 반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